웰컴 투 더 디베이트. 오늘 장동혁이 선거 앞두고 제대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소름 돋는 속보, 지금 바로 까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장동혁이 왜 이 시점에 삼성 노조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 재벌 세력과의 추악한 밀약과 노란봉투법 폐기 시나리오의 실체를 최초 공개합니다. 와, 오프닝이 정말 엄청나게 강렬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쟁점이 그만큼 아주 뜨겁고 폭발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2026년 5월 18일 그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죠. 네,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감 한가운데서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노조를 향해 파업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장 위원장의 이런 강경한 발언이 국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위기관리인가? 아니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적 계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프레임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위원장이 삼성전자 파업을 재앙이라고 표현한 건 결코 정치적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요. 국가기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선명하고 책임 있는 개입이라는 입장을 변호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 위원장의 발언은 겉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지만요. 사실 그 기저에는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오직 선거용으로 폄하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과도한 정치적 프레이밍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제적 현실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제가 아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다고 약간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하셨죠. 이게 단순히 기업 하나가 파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메트로놈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메트로놈이 일정한 박자로 딱딱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협력 업체들도 같이 돌아가니까요. 정확합니다. 1차,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그 박자에 맞춰서 부품을 대고 라인을 돌립니다. 근데 이 메트로놈이 단 한 박자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팹 공정은 사실 24시간 연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피해가 막심하겠죠. 네, 라인이 몇 시간만 멈춰도 공정 중인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하고요. 그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생산 지연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는 겁니다. 장 위원장이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우리 경제에 더 큰 짐이 될 거라고 한 건 바로 이 메커니즘을 짚은 겁니다. 메트로놈이 멈추면 안 된다는 그 구조적 취약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장 위원장 발언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모순이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하고 중요하다면 말이죠. 위기를 막기 위해 정치권은 노사 양측 모두를 한 발씩 물러서라고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장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사측인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한 요구는 단 한 줄도 없어요. 노조만 압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로지 노조만을 향해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정말 댐이 무너질 위기라면 댐 양쪽에서 모래주머니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장 위원장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의도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선거 앞두고 삼성전자가 파업하니 이재명이 급했네 라는 문장이요. 순수한 구국의 결단이라면 여기서 왜 갑자기 선거가 등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다급함이 조롱거리로 나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사안을 다분히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스모킹건입니다. 저는 그 해석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선거를 언급한 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꼬집은 겁니다. 선거가 코앞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층 눈치를 본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파국은 막아야 하고 또 지지층은 달래야 하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찌른 거죠. 이 대통령의 화법 자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X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어요. 네, 아주 훌륭하고 원론적인 대원칙이죠. 노사관계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서는 훌륭하죠. 하지만 현실의 낭떠러지 앞에서는 완전히 무책임한 양비론입니다. 지금 메트로놈이 멈추기 직전인데 막 박자도 중요하고 시계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선명한 결단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사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2차 사후조정회의라는 아주 민감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그 조정 절차 말이죠? 맞습니다. 양측이 벼랑 끝에 서서 마지막으로 타협점을 찾는 테이블이에요. 이럴 때 행정부 수반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테이블이 깨지지 않게 판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업과 노동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건 단순한 양비론이 아니라 어느 한쪽도 판을 엎지 말고 타협하라는 아주 강력한 중재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결국 결렬 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재가 안 먹히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민한 시점에 집권 여당 실세가 다짜고짜 스피커를 켜고 노조는 즉각 철회하라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측은 정부가 우리 편이구나 하고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노조는 극한의 투쟁으로 내몰리게 되죠. 갈등에 기름을 붓는 거다. 네, 조롱 섞인 언어로 선명성을 과시하는 건 리더십이 아니라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표현 방식에 대한 이견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의를 단순히 누구 말이 더 거치냐 이런 수사학적 차원에서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번 국민의힘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노조 비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던 그 노란봉투법 이슈를 꺼내야 할 시점인데요.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네요. 박성은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의 논평 말이죠. 맞습니다. 박 단장이 아주 중요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하고 과도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논쟁이 단순한 선거 공세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를 촘촘히 맞물린 메트로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현행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아주 작은 3차 하청업체 하나만 파업을 해도 원청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즉,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죠. 대화를 넘어 파업의 문턱이 너무 낮아진 게 문제입니다. 불법 점거나 조합 방해가 일어나도 사측은 과거처럼 손해배상을 통해 방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국가기관산업 전체가 너무 쉽게 연쇄 파업의 뇌관에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볼모로 잡힐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생긴 겁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제도를 정비하자고 나서는 게 당연한 정치 역할 아닙니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야말로 장동혁 위원장과 여당의 숨겨진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오프닝에서 예고했던 추악한 미략, 그리고 노란봉투법 폐기 시나리오가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위기를 틈타 법을 폐기하려 한다고요? 너무 나간 해석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시 짚어봐야 해요. 과거 거대 재벌 기업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요구하며 파업하면 수백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삶을 말 그대로 파괴해서 파업권 자체를 압살했죠.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작용을 통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논리를 보십시오. 그들은 삼성전자라는 가장 상징적인 기업의 위기 프레임을 가져왔습니다. 봐라, 삼성이 멈추면 나라가 망한다. 근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삼성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경제적 지위를 방패로 삼아서 눈엣 가시 같았던 노동자 보호법을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시나리오입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증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 위험이 진짜 걱정됐다면 법을 뜯어고쳐 노동권을 축소할 게 아니라 삼성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마쿠에서 설득했어야죠. 국가기관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노동자들을 다시 수백억 원대 소송의 공포 앞에 무방비로 내던지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목적 정치공학이에요. 마쿠 설득이라는 게 말이죠. 현실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개입해서 적당히 돈 더 주고 타협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관치경제 아닙니까? 지금 장 위원장이 노조에게 즉각 파업 철회하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는 건 관치가 아닌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장 위원장의 메시지는 기업의 세부적인 임금 협상률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룰을 파괴하고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 경고선을 그은 겁니다. 제도를 고치자고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이건 경제 안보의 영역입니다. 경제 안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니까 정말 우려스럽네요.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자들을 마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처럼 규정하는 프레임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노조를 악마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권리 행사에도 우선순위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권리만 쫓다가 메트로놈 전체가 박살나면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날아가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왜 항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고 싶다면 권력과 자본을 가장 많이 가진 쪽에서 먼저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조율하는 게 정치고요. 결국 시각차가 분명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건 그 상생의 끈을 놓치려는 고군분투로 봐야 합니다. 장 위원장처럼 흑백 논리로 갈라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접근이죠. 네, 두 입장이 아주 평평하게 맞물리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권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잡한 경제적 파장과 법적 메커니즘을 품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이제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 장동혁 위원장의 명확하고 강경한 학법이 단순한 선거용 멘트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라는 거대한 메트로놈이 멈출 위기 앞에서 모호한 타협론만으로는 당면한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경제 파국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명한 노선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러한 여당의 강경 행보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노동계를 동시에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 기획된 프레이밍이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공포를 명분 삼아 합법적인 노동권을 억압하고 더 나아가 삼성 사태를 지렛대 삼아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는 이념적 목적까지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점을 거듭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점도 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대한민국 공급망과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파급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실체적인 위기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정치가 어느 한쪽을 강압하는 단호한 지시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양측을 조율하는 균형 잡힌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 법안 수정에 대한 짧은 코멘트 하나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룰을 바꾸려는 거대한 싸움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정치권이 흔들리는 경제의 기둥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기를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려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해부해드린 메커니즘과 양측의 논리를 바탕으로요. 향후 펼쳐질 노동 문제와 정치권 개입이라는 이 복잡한 퍼즐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